그 구분되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처럼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예, 여태까지 녹음이 안 됐던 거예요? 녹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다시 중간에 아마 그랬을 거죠. 한번 했었어. 그 소리 났었어. 네, 그래서 저는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제 그 사실은 제가 네. 요 주제가 좀 재미있는 주제여가지고 조금 더 끌어가 보겠는데요. 그 사실은 그 백혜선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그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예를 들으신 게 생명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 현상의 발달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장 시그널을 되게 중요시해 왔어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 시그널보다 데스 시그널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연구를 할 때. 왜냐하면 성장 시그널은 되게 단순한 시그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원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시그널을 그거를 우리가 생명 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주려면 데스 시그널이 그걸 컨트롤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어서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요즘을 드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갖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선천이다 후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생명 현상의 양극단과 두 가지 방향인데 어느 게 원천이고 후천이고 아니면 어느 게 설계도고 적용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던 때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데스 시그널이 오히려 그걸 컨트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물학자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뭐 이 논쟁은 계속 우리가 이제 아마 이 논쟁이 되어 왔던 시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해 볼 거리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왜 규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여태까지 이제 그 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더 끌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여기서 이 주제 가지고는 좀 정리를 좀, 혹시 그 우리 회장님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그럼 요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네, 잠깐 그 부분에 잠깐만 제가 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조랑영 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도낙스가 추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지금 하도낙스를 가지고 어떤 순환론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동양의 어떤 극하면 또 생하고 하는 그런 반전의 그 철학을 읽어냈다는 것은 주요 해석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 직선형으로 가는 게 서양 사상이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해나가는 거죠. 끝없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구를 이기게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하도낙스의 어떤 그런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게 우리 동양 사상에는 기본적으로 순환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환론의 어떤 하나의 근거로서 하도낙스를 좀 이용한다 그래야 될까요?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접근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발전시켜셔가지고 철학적으로 조금 넓히시면 어떨까? 아까 저 우리 박 원장님 말씀하실 때 연역과 기납 그걸 잘 응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혹시 생각하시는, 예, 그러면 예. 아까 그 박 선생님께서 그 장부하고 낙서하고 연결성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도와 낙서, 또 하도 낙서의 그 유사성과 차별성을 세 분 발제해서 해주셨는데, 물론 과연 지금 박 선생님 같이 그 일상생활에서 하도가 일상생활 어떤 게 연결이 될지, 아까 낙서가 그 장부 배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셨듯이 하도
또 하도낙서의 유사성에서 또 어떻게 볼지 이제 각 발제자님께서 그 일상생활에서 진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진짜로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도와 낙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실제로 이제 사람을 진료하시면서 실생활에 진료하시면서 나타나는 것과 어떤 유사성, 어떤 관련성 좀 있는지 모든 뭔가 또 관련성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완전히 구름 잡는 얘기 되는 거예요. 하도 막 그렇죠. 별도거든요.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진짜 어떤 그걸 이제 원래 그 부분은 또 컨설팅에 또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던 우리 권업보 선생님께서 한번 일단 들어가는 도입부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전원경 원장님과 박훈 원장님은 대답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회자님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역을 논하는 것하고 그 하도낙서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그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하도낙서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낙서 자체 오히려 저는 하도낙서를 하나의 그 주역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어떤 철학 체계로 보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네. 그렇게 제가 고민을 못 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남경 그 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저런 식으로 하도낙서를 독자적인 하나의 철학 체계로 보고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그 인간의 관계를 해석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계속 한번 예를 만들어 보는 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막 적답은 제가 드릴 내시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그 아까 좀 이게 맑고 잡는 건 아니고요. 그 동양 사상의 근본이 된다. 우리가 하도낙서가. 근데 그거를 제 말로 표현해 보면 동양 철학의 근본이 되는 사상이다. 말이 약간 다릅니다. 동양 철학의 근본이 되는 사상이다. 이거 왜 그 생각을 해봤냐면 하도낙서가 음양론과 오행론과 그다음에 상수나 이런 모든 원리를 서로 소통하게 되는 관계적인 것들을 풀어주는 하나의 논리다 보니 이것이 동양 철학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중간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논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실생활이나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발제 그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동양 철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큰 주제도 있잖아요. 동양 철학이 뭐냐라고, 동양 철학 말해봐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적어도 하도낙서가 동양 철학의 그 모든 관계점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그 근본이 되는 사상이다 라는 얘기는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두 원장님한테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 백혜성 교수님을 잠깐 건너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혜성 교수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뭐 동양이 있다고 하는 건 반대로 서양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 기독교의 사상에 의하면 우주가 이미 신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신의 의도대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동양은 자연이라고 하는 우주 자체가 제3의 타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 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자체가 그 속에 법칙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자연 스스로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돌아가는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를 이제 어떤 상징화해서 표현한 것이 음양오행 순환 논리고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분열과 융합의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체에서 탄생과 죽음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낙서를 보면은 이제 하도 같은 경우는 그게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 낙서로 넘어오면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낙서 체제는 모순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체계를 본다면은, 하도죠. 하도죠. 하도가. 예, 근데 예, 예. 낙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분열이 되면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음. 그 모순이 극단적으로 상징화된 게 화와 금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와 금의 관계가 어찌 보면은 상극의 모순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그 화와 금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해결을 해나가는 그 모순을 없애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삶의 과정이고, 그것이 다시 모순의 세계에서 모순이 없는 세계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낙서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런 모순과 완전한 세상, 그리고 분열과 통합의 세상, 삶과 탄생과 죽음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라 그 자연계 자체가 그 안에 원리를 내포하고 있고, 그 동력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동양의 사상이라고 본다면, 이 하도낙스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그 우주의 어떤 변화 원리를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양 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 그 전체적인 정리를 잘 되게 그 간략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우주 원리를 표현하는 것에서 아까 다시 이제 우리 본론적인 주제로 오면 인간사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우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데, 조남경 원장님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의 질문하신 수준이 높아서 저희가 아니 그게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예, 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좀 하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끼자면, 아까 권호욱 선생님께서 그렇게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또 그 하도 낙서 체계가 아까 제가 PPT에 음양, 오행, 상수를 더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의 자연계 순환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나니 이걸로 또 다른 것도 또 설명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마치 대통합 이론처럼 모든 개념들을 다 그 안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욕구인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대 이제 대가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고, 지금도 뭐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그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하도는 상생이고 낙서는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죄송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은 대략 그 저희가 황제내격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몸이 커지고 체격이 커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재생력이 좋고 하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그 피크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승이 끝난 거죠. 완전 딱 그려서 상승이 끝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져서 40이 되면 절반이 돼요. 재생력이. 그 60이 되면 4분의 1이 됩니다. 아마 이재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이 개념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의 근본적인 사상이 상생과 상극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생활에서 이제 가장 밀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진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건강 관리를 이때 잘해야 된다.
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별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하도와 낙서의 근본을 상생과 상극으로 뽑아내서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시죠? 어떻게 넘겨할까? 예. 근데 그래도 순서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순서가 왔기 때문에. 많이 걱정되네. 낙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 하도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도는 이제 목화토 금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 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승발직이거든요. 목은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화는 이제 쭉 이제 펼쳐지는 거고, 금은 이제 다시 숙살직이 내리는 거고, 수는 이제 모든 걸 잠장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계절을 이제 주관한다고 하는데, 하도가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건 목, 화, 금, 수.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수, 뭐야, 저기 씨앗이 되고, 그 다시 씨앗이 수에서 다시 목으로 올라가서 화, 금, 수, 다시 돌아오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에서, 이렇게 하도의 실제적 모델이라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계절이 목에서부터 올라가서 수로 잠장되는 이 시스템을 요 시스템의 이 각각의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오행 상극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제어하면서 꺾어가면서 올리고 내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하나의 실제적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동양 요거는 이제 이따 오프 더 레코드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은 좀 달라요. 사실상 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도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말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하신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도 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 또 동양과 서양은 사실상 그 먹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왜 다른가라는 것보다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래 그 이 토론의 이제 주제 자체가 하도낙서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성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 순환론 얘기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생로병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병이 왜 들었냐. 병이 그냥 든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있고 그럼 병이 들었으면 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순환적인 원리 또는 그게 우리 원래 자연의 원리 그 세상의 이치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세상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친다면 뭐 그런 되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좀 더 추가나 보완이나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방청에 위해서 이제 우리 임 선생님. 예. 조남경 원장님께서 하신 말 그 중에서 예. 그 아까 전 인생 주기를 봤을 때 아까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상식적인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꺾어진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 시기하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시간적인 그 개념을 전 일생 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상승과 상승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하루 단위로 til게 되게 되면 일단 수면 자체를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경우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생성이 돼서 밤에 되면 수면 시간 때 죽고 다시 아침에 살아난다. 이런 개념으로 만약 관점을 보게 되면 하루 텀 사이랑 계속 상생과 상극이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한 게 이게 원의 개념에서의 상생과 이게 방도에서의 사각형에서의 이 상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게 되면 상생과 상극의 그 에너지가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나게 해서 만드는 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래서 쭉쭉 가다가 만약에 다시 이제 잠이 드는 시점에 갔을 때 하나 큰 변곡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될 때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시점을 그 상극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매일 하루의 시간 텀으로 봤을 때도 상생과 상극이 계속 일어나는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그냥 하루의 생활과 수면과의 관계만 가지고도 일상생활을 좀 적용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좋은 말씀. 그 임선생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좀 되는데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방금 전에 임정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생각이 좀 났는데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음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의학이 아니죠. 그냥 동양사상 큰 철학 내에서 음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어로 이렇게 음양 써 있다 보면 뭐 되게 시간이 지나면 도식적으로 생각이 돼 있거든요. 그냥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건데 아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요 안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아기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쭉 자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라진 않죠, 사실은. 예, 상생과 상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래프 그리듯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른 관점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음양이 있는데 이게 보는 관점마다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게 양이고 음인데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양이고 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걸 기준을 보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일어나는 깨게 하는 거는 상생이에요. 상생으로 하루 종일 이제 상생이 돼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병옥점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잠을 또 자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양으로 나눴을 때 깨어 있고 자고 그건 음과 양이죠. 그리고 상생과 또 자게 되니까 상극이라고 아까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생과 상극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기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몇 개. 자, 그러면 사람이 잠을 자면 실제로 죽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때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씁니다. 에너지가 죽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되고 죽고. 내 활동은 살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음양 호곤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이거를 꼭 또 세워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오전에 아침 새벽부터 해서 오전에 활동하고 오후에 활동이 또 다르거든요. 오후에는 떨어지는 과정, 떨어져서 잠이 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새벽에 충전이 되면서 올라가서 양기가 피어오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냐 이 기준이냐 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음양이나 상생상극이 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겹쳐서 보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막 의기무지 막 하게 되는 게 동양사상의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난 그 내용이었었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주어 있는 많은 관점 중에서 어떤 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럼 어떤 게 주된 관점이냐, 그 병이면 어떤 원인이 주된 거냐, 또는 문제 해결을 하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주된 문제 해결점이냐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풀 수 없고 한 번에 모든 걸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머지 인과를 풀어가는 그런 측면도 또 연이어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실은 시간이 거의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하도와 낙서가 워낙 큰 주제여서, 그리고 그걸 차이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도 낙서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한 이해, 가지만 더 질문 관점으로. 아니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 네, 더 할 건데, 예, 예. 그럼 아니 그래서 끝나신 줄. 아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조남경 원장님께서 아까 하도 낙서 뭐 하도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뭐 낙서도 아마 겸해서 같은 그 입장이라고 보는데 하도 낙서가 주역을 해석하는데 좀 보충성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계속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과연 그 하도 낙서가 실제 주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꼭 이거는 우리 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라도 그런 예시가 있다면 좀 해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되게 또 큰 질문이네요. 큰 질문인데 사실은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그 하도의 이제 유래부터 시작해서 하도의 논리가 이제 주역을 설명하는 되게 보완적 기능으로서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말씀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일단 발제자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본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대답이 나오니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발표 자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참고 논문으로 봤던 그 정약용의 주역에 대한 그 논문에도 있듯이 하도 낙서라는 체계가 주자에 의해서 결국 받아들여졌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졌고 정통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뒤이어서 정말 천년 동안 무수한 대가들이 거기다 다 그걸 기준으로 덧붙여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주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 낙서 그 주역 어떤 괴를 놓고 이건 하도에서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건 저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본 적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초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으면 가끔 심화편을 보고 있으면 기초편은 안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심화편만 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주역도 약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는 어쨌든 사상의학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사상의학도 앞에 총론을 옛날엔 총론을 다 찢어서 버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강론만 보셨대요. 옛날에는 총론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근데 총론을 안 보면 강론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하도 낙서를 제가 음양 오행 상수를 더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1, 2, 3, 4, 5 1부터 10 이거는 서로 연동돼서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건 중에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되듯이 어떤 걸 가지고 연관돼서 설명하기가 좋아요. 근데 2, 4, 8로 가는 이제 8개 이쪽은 1, 2라는 음양을 가지고 위주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 개랑 이 개가 다른 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개를 짬뽕하는 게 어려웁니다. 근데 이 개의 스타트는 분명 음양입니다. 그 음양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결국 하도 낙서. 그러니까 주역을 이게 하도 낙서가 직접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에 우리가 총론 파트로서의 역할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자께서 갑자기 주역을 이렇게 그냥 하면은 그냥 잡박서가 될 수도 있으니 음양오행 상수 상상 8개의 그런 것들을 딱 이론 체계를 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채용이라 해야 되나? 차용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차용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아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하도 낙서를 어떻게 현 사회에서 쓸 수 있는가 실험적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하도 낙서의
음양하고 오행, 그 성격 같은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도낙서에 대한 얘기를 실생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 안에서 그냥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하도낙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잘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바둑돌의 색깔로 음양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도 낙서 음양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하도 낙서를 그러니까 하도를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결국 하도를 해서 나오는 거는 태극도거든요. 태극도고 복귀팔개도 저기서 나옵니다. 태극도가 나와요. 태극도가. 태극도는 결국 음양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음양의 순환이라는 게 결국엔 동양사상의 근본 핵심 이론 중에 하나고 그 순환을 쪼개면 오행도 되고 팔개도 되고 64개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한 말로 정리해 보면 그 주역과 하도낙서가 하나의 계통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전체를 설명하는 주역의 근본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원리는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 볼 수 있겠다. 그것이 예를 들면 애초부터 그렇게 와서 하나의 체계에서 온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고 각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오는 과정에서 짚져서는 과정에서 주역의 근본적인 어떤 기초 개념으로 우리가 하도낙서가 자리 잡은 게 아니겠냐. 그걸 기점으로 보면 그 주자 선생님 때 그 정도가 어떤 지도상 정리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걸로 우리가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권 선생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좀 하셔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잘못하면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대하죠. 원래 오늘 주제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하도낙서의 체계는 하도낙서의 체계고 주의 체계인데 다만 그게 전래되는 과정에서 여러 설이 있었겠죠. 전해내려온 이야기, 소위 말하는 전설이죠. 전설처럼 전해내려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도가 실제로 그 낙서를 전면으로 내고 그림으로 한 거는 주자 선생님 그전에는 과연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글이었는지 그림이었는지도 불명명했거든요. 그런데 주자는 이제 하도낙서에서 이제 태국론을 끌어내고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승리학의 기초 어떤 원리를 끌어내기 위한 건데 그러면서 주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이치 이게 이제 믹싱이 된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역은 주역으로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자는 노자로 풀어야 된다. 뭐 우리가 간간히 보면 동양 철학을 한때는 서양 철학으로 해석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무미해졌고 지금은 결국은 노자의 사상은 노자의 사상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사의 새로운 흐름인데 그렇게 본다면 주역은 주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체계로 논리 체계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하도낙서를 무리하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역의 어떤 방향을 흐려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저는 조금은 실제로 그래서 주역이 하도낙서를 어떻게 해석해 나는데 하도낙서가 주역을 해석해 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 박호연 원장님이 보내주신 그 항종이 그분이 주자 어떤 하도낙서를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그분이 보면 주역을 푼다라는 거죠. 주역을 해석해야 된다. 이노해노처럼 주역을 주역으로 풀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봤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상당히 제가 궁금했던 것 그리고 조금은 하도낙서와 주역을 매칭하듯이 생기는 어떤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맹유하게 그분이 비판한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너무 붙여서 보기도 하지만 떼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각도 지금까지 왜냐하면 하도낙서와 주역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주자 또 승리학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그걸 분리해서 보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주자의 말을 모두 또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주자가 한때 그 세상을 그렇게 정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세상의 이치는 아니니까. 우리 박근 의원님. 근데 권오박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권오박 선생님 말씀이 맞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역을 주역대로 보려고 한다면요. 주석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주자의 주역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국지 위나라 시대 있죠. 삼국지 위나라 시대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역 왕필주. 왕필주를 보면 왕필은 모든 상수학적 해석을 다 엎어버려요. 싸그리 엎어버려요. 상수학적 해석을.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도낙서 다 엎어졌을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놓고 왕필은 도교를 끌고 들어옵니다. 주역을 해석할 때. 그게 이제 주역 왕필주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주자식 주역이겠죠. 이게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뭔지를 아는데 사실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그러니까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한다면 황제내경이라는 게 있어요. 황제내경이 있는데 황제내경이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소문영추라고 이렇게 소문영추로 나누는 게 있고, 하나는 소문영추가 섞여버려요. 섞이면서 황제내경 태소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태소가 더 오래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재편해가면서 소문영추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요. 보고 있는 관점들이 막 달라져요. 이게 똑같은 거를 편만 막 바꿨을 뿐인데,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권오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권오박 선생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주장 아직 제가 다 보진 못해도 주장의 말씀도 존중을 하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정말 다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왕필주까지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만큼이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만큼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관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때 우리 세상을 보는 게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학문을 접할 때 그 거기에 이렇게 몰입다는 거,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치우쳐지는 건 굉장히 사실 경계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뭐냐면 한 가지도 지점도 잘 못 넘으면서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오류에 빠져서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이런 방향에 접하면 또 그런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은 너무나 큰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그럼 회장님 말씀 좀 들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주제가 너무 커요, 사실은. 예,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커서 이게 오늘 토의가 자단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정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괴를 해석을 할 때요. 우리 흔히 초요는 뭐 생겨나는 처음 시작이고 2요, 3요, 5요는 전성기고 상요는 이제는 늙음악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말하는 그 하도의 상생상거 개념이 녹아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거 우선이라는 건 참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마 선생님께서 주역을 받냐 안 받냐 동의점을 다 뒤지면요. 주역에 대한 경문이 딱 수천수 개의 얘기, 효사 얘기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 인용한 것 뿐이에요. 다만 그것도 조심하라는 의미지 뭐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은 그런 논대, 이재만 선생님 주역을 직접 참고한 거 아니야. 주역 안 본 거야. 왜냐하면 인용된 문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즉 구체적인 문헌을 인용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사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주역을 대부분 다 봤고 그런 기본 사상에 동의점을 조술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사를 해석하거나 괴사를 해석하는 그 기본 컨셉에는 그런 컨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주자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그거를 총종합을 해서 그 하도낙서라는 거를 컨셉을 만들면서 해석을 정말 잘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혼자 독창적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단지성 같이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게 형상화된 거고 그 정리가 된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된 건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석이 더 매끄럽게 되는 과정들이 녹아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화두를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아까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만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컨셉들이 녹아나 있었다. 다만 그게 이제 순환 구조다, 추나 추동의 변화다, 뭐 기타 등등 생로병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시에 그 설명하는 도구로서 하도낙서로 집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하나의 방편론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백이상 교수님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역사적으로 어떤 논쟁에는 사회 정치학적 배경이 항상 그렇죠. 있고 예. 진짜 순수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네. 사실은 모든 논쟁의 배경에는 사회 네. 정치적 그 목적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하다가 백 교수님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딱 드렸는데 정확하게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중학 청대 고중학에 나온 이유는 그 이민족한테 나라를 뺏기고 나서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 그죠? 그리고 그 자국의 어떤 그런 학술 체계나 이런 것들, 지식인들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가 권위라는 게 있는데 이 권위가 사실은 모두 그 권위에 의해서 그 대상이 다 옳다라고 하는 이제 도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 철학 여러 그 분야들에서 이제 주역도 어찌 보면은 그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에 동양 그 사서오경 체계보다도 주역이라고 하는 그 무게중심이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비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다시 걸러내겠다. 스크리닝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옥석을 내가 가리겠다라고 이제 시작한 게 고증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 사상적으로 옥석을 가린 게 아니라 서지학적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주역을 분해를 하고 이건 언제 생겼다, 이런 역사 시대를 분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사상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지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고증학의 좀 한계였다고 청대 고증학의 한계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비슷한 일이 어디서 일어졌냐면 이제 불교에서요. 근세 불교에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서지학을 연구하면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 대승불교 비불교설을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본 서지학자들이 19세기 이렇게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산스크리트 경전 초기 경전도 발굴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승 경전은 부처 석가모니 시대 초기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또 그게 만든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그럼 대승 경전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게 일본 학자들이,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 논쟁에 뛰어든 불교 학자라든지 그 승려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대승경이 나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불교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깔려있는 사상이 동일하냐는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이 이미 무의미해졌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타산지석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추연의 오행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자백과 시대에 나오고 이제 발달을 하지만은 과연 그 이렇게 아까처럼 시공간, 동양에서의 시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기원이 오래돼 있고요. 후대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학설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학설이 나오고 이 학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사실은 동양에서 그 우주를 바라봤던 시공간적인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훨씬 오래됐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느 곳이든지 녹아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간다면 사실은 뭐 고증학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르게 탄생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역을 처음에 쓴 사람은 차곡차곡 기회를 이렇게 그 위아래로 이렇게 쌓아놨지만은 사실은 어느 괴 하나가 64의 n분의 1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64개의 흐름이 또 중요하게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흐름을 읽었던 사람은 분명히 자연계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 이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책에서 제일 먼저 항상 배우는 게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센트럴 도그마에서 딱 칠판에다 적죠.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프로테인이 된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다. 이걸 가지고 내내 하다가 갑자기 이 센트럴 도그마가 깨집니다. 깨진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지 알았지만 다시 RNA에서 DNA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센트럴 도그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외에도 이것들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이 이제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 함몰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사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의 개념이 탄생되면서 혁명적인 발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하도낙스와 꼭 주역과 연결되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 갈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방향, 그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 한 가지 방향을 우리가 몰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의문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걸 풍성해 간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문적 아니면 또 사상적 발전도 더 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거기다 약간 좀 첨언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도 추가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 비불교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소승과 대승 초기나 후기 경전을 비교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또 연구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저는 원장님하고 그 백 교수님 말씀을 약간 두 분을 제 임의적으로 조합을 하면 지금 물론 제가 이제 그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도낙스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보면 하도낙스가 주역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도낙스에서 모든 걸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매칭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설득력이 없고 부분적으로는 뭔가가 좀 업문으로 남는 그런 것인데 거꾸로 지금 아까 원장님 처음 말씀하셨는 게 끝에 하도낙서도 주역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 전혀 틀려져 버리고 하도낙서가 주역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도낙서를 주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또 방편이 돼가지고 더 넓혀 나갔다. 그게 지금 백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어떤 서작적인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주역이 원래 주가 되고 하도는 그걸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하나의 툴로서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면 하도낙서가 주역의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모든 주역의 원리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고 무리하게 갱강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항종이 같은 분이 그래서 반론도 제기하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분의 말씀 종합하면 방편이고 또한 그것이 앞선 어떤 철학적인 것을 담아나가면서 해왔다 발전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면 오늘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저도 주가 뭐고 종이 뭐라고 이부법적인 사고를 했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됐네요. 제가 이제 그
권 선생님 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우리 학자들이 참 잘못을 저지른 게 논쟁을 위한 논쟁,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자연과학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실은 불필요한 또한 물론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또 불필요한 과정도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한 선생님이 안 말씀 나누셨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안 맞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주제 오늘 크게 아니 네. 그 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다 좋은 말씀, 정확한 말씀들이시고, 그게 이제 피부로 정말 일반 사람들이 이게 정말 닿을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정말 적합될 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배울 때가 있고 또 나이 먹어서 또 이제 그늘진 그런 그렇게 좀 이렇게 또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 어른이 다 돼서 보니 이제 그 똥꼬집을 이렇게 부린다는 거에 있어서 아까 그 그래프를 또 예를 들어서 다 봤는데 이제 나의 그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 마무리하고 지면 참 좋겠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제 자기를 이해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똥꼬집을 부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도 낙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하도처럼 내 일상생활이 정말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옳지만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나의 몸은 지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주변 여건도 다 힘들 텐데 거기에서 똥꼬집도 좋지만 그 또 반대 또 생각을 하면 좀 낙서를 또 이해를 해봤을 땐 딱 그 자세도 좀 이렇게 다시 뒤를 되돌아보고 좀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낙서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이 어떤 이렇게 제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인상 깊게 이제 많이 다가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지금 한 거의 2시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와 낙서의 차이점 가지고 첫 번째 하도 낙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도 낙서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도 낙서와 주역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였고 저희가 그것이 영향이 되냐 안 되냐 떠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주역이나 또는 하도 낙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과 우리가 같이 대단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세 분 그 발제님 준비하시고 그 또 발표해 주냐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박수 한번 드리고요.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뭐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뭐 이 짧은 시간에 큰 주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아까 다시 정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생각이 많이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번 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가 어떤 유의미성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자담회를 요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듣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자담회를 정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발제 준비해 주신 세 분 발제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거를 매끄럽게 이끌어 주시고 흐름의 맥을 딱딱 잡아 주시는 우리 이웅규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방청을 해주시면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 자담의 수준을 더욱 높여주신 그 방청객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다음 자담회가 더 기대되는 또 좋은 또 자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자담회 두 번째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